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후속으로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강에서 업무를 보고 관광을 하며 뱃길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2030년까지 1,000만 명이 한강을 이용하는 수상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 계획의 골자는 한강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여가를 즐기며 성장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업무를 볼 수 있는 수상 오피스를 짓고 숙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상 호텔을 조성합니다. 한강대교 북단 교량 위에 있는 직녀 카페는 특색 있는 숙박 공간으로 리모델링합니다. 수상 푸드존을 만들어 한국 음식은 물론 전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됩니다. 오는 10월 리버버스를 도입해 주거와 업무 지역을 연결하고 기존 수상 택시는 폐지합니다.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케이블 수상 스키장을 만들고 보트 퍼레이드와 수상 영화관 등 다채로운 축제도 마련합니다. 수상 복합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잠실 한강공원에 항만 시설인 마리나를 개장합니다. 수상 레저 기구를 정박할 수 있는 계류 시설을 천선석으로 늘리고 여의도에는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서울항을 조성합니다. 여의도와 경인 아라뱃길을 연강 1000회 정기 운행하고 여의도에서 인천을 거쳐 서해를 잇는 여행 관광 상품도 운영됩니다. 사업비는 민간 3,135억 원 등 5,50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1,000만 명이 수상 인프라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9,256억 원, 일자리는 6,8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1,000만 명이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용 곱하기 이용 인원 수에다가 그 지역별 이제 산업 연관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유발 개수 곱해서 전체적으로 분석된 겁니다. 하지만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우려가 제기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리버버스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유람선 속도를 제한하며 밤섬과 150m 떨어져 운항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공호환도 자연형 호환으로 훨씬 더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나무도 많이 식재하고 서울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만큼 동식물 그리고 특히 수상 또 수중생물 생태계가 영향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한강. 그동안 식수와 관상으로만 여겨졌지만 수상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서 업무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 시민 가운데 개인 파산을 신청한 시민은 50대 이상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 1,36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신청자 중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습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48.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은평구가 1인 가구에 가정용 CCTV를 제공합니다. 은평구는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홈세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안심 홈세트는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치 등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 보증금이나 자가주택 기준가액이 3억 원 이하인 1인 가구로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은평구 가족정책과나 은평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5월 1일부터 환급형 교통카드 K패스 운영을 시작합니다.
K패스는 버스와 지하철, GTX 등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에서 최대 53%까지 다음 달 환급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실제로 교통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지역민 할인을 추가해 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를 동반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 정부가 K패스 실물카드 발급을 시작했죠? 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이었죠. 서울시가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 카드를 시행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네, 정부는 K패스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대중교통 할인 카드의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돼 체감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이 기후동행 카드와 정부가 곧 시행하는 K패스는 할인 방식이 다르다고요? 네, 기후동행 카드는 월 6만 5천 원으로 서울에서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K패스는 전국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사용하면 다음 달에 비용의 일부를 환급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전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광역버스와 지하철, GTX까지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서 K패스의 사용 범위가 기후동행카드보다는 더 넓은 모습입니다. 환급 할인 비율은 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월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일반인의 경우 다음 달에 20%를 환급받을 수 있고 또 19세에서 34세 청년층은 30%를 환급받습니다. 또 게다가 저소득층의 경우는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서 대중교통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K패스의 대중교통 환급 할인은 월 60회 이용까지만 제공합니다. 네, 정부의 K패스 출시에 맞춰서 경기도와 인천시도 자체 대중교통 할인 카드를 내놓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번에 동반 출시하나요? 네, 경기도와 인천시도 5월부터 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를 함께 출시합니다. 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는 정부의 K패스 기반의 지역민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할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더 경기패스는 K패스가 할인하는 청년층의 범위를 34세에서 39세까지 늘렸습니다. 또 K패스가 월 60회까지 한도를 둔 것과 달리 한도를 없애서 많이 쓴 만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시의 인천 아이패스도 K패스가 할인하는 청년층의 범위를 경기도처럼 34세에서 39세까지 늘렸고요. 또 여기에 65세 이상 주민들의 환급률도 30%까지 늘렸습니다. 인천 아이패스도 더 경기패스처럼 월 사용 한도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K패스 이전에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한 시민들의 경우에 새로 다시 가입을 해야 하나요? 그렇진 않고요.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새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이 알뜰 카드 앱이나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만 거치면 K패스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중교통 할인 정책들이 쏟아져서 혜택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 지역별로 할인 방식이 각각 달라서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지 비교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은 어떻게 판단해 사용하면 좋을까요?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려면 이 연령대, 또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 또 출퇴근 이용 행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에 살고 통학과 출퇴근도 서울 안에서 가능하다면 서울의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합니다. 또 서울에 살고 수도권으로 통학하거나 출퇴근한다면 정부의 K패스 이용이 유리합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사는 주민들은 해당 지자체가 출시하는 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를 각각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가까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데다 신규 입주 물량도 줄어든 상황이어서 전세난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심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1,300여 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전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은평 뉴타운에 위치한 55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는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세 값이 살짝 올랐어요. 매물이 없으니까 좀 세게 내놓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 귀한 몸이 됐습니다. 이달 기준 약 3만 600건의 매물이 나왔는데 석 달 새 14% 줄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34% 감소했습니다. 관망세로 돌아선 매매 수요가 전세로 유입됐지만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4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세입자들은 새 물건을 구하는 대신 기존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율은 지난해보다 8%포인트 증가한 약 35%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전세에 그러니까 이사를 가거나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전세를 갱신하게 되면서 이 전세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세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이미 3개월째 1,000채를 밑돌고 있는 상황. 다음 달엔 입주 물량이 한 가구도 없어 전세값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전세 가격이 언제 떨어지냐라고 하면 대규모 입주 물량이 나왔을 때, 두 번째는 금리가 급등해서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유리해서 월세로 이제 이동을 할 때인데,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되지는 않고 저는 최장 5년까지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 사기 여파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로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36.3%를 차지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인천시가 옛 부평 미군 기지인 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 산정 방법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땅값 산정 방식을 놓고 인천시와 국방부가 이견을 보인 데 따른 것인데요.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정산을 놓고 부지 반환일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방부는 토지 정화를 마친 뒤 매매 계약 체결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시는 지난 2013년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4,915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주장대로 할 경우 시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시는 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장고개 도로의 2025년 개통과 공원 조성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가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포뮬러1 인천 그랑프리 대회 유치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기관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F1 추진단은 지난 23일 시청에서 F1 한국 파트너인 태화홀딩스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 체결을 위한 검토와 관련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6일 일본을 방문해 포뮬러1 그룹의 F1 인천 그랑프리 개최 의형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시는 오는 2026년 대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F1 대회 개최가 성사될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밝힌 올해 4월 20일 기준 경기 지역 감염병 환자 수는 약 7,600명인데요. 이는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한 2020년 약 7,200명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유아들이 취약한 백일해와 성홍열, 홍역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백일해 등은 어린이집 등 단체 생활을 통해 쉽게 확산되는 감염병이라며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